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물가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특히 내년에 최저임금이 13,300원으로 오르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은 최저임금과 경제의 관계를 함께 알아봅시다. 3분 만에 설명해 드릴 거니 잠깐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3,3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지난 몇 년간의 최저임금 상승 추세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는데 불과 9년 만에 1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무려 16.4%의 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어 2018년처럼 인건비가 16% 이상 오르면 건축비와 자재비 등 다양한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18년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임금 상승만으로 끝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도 올라가고 결국 그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때는 물가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로 비교적 낮게 올랐던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이들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8%로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내수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임금뿐 아니라 월세와 보증금, 원재료 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5년 전보다 17% 올랐고 보증금은 24%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 상승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해 폐업률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매출 감소와 적자가 이어져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모든 주택 가격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는 달리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서울과 지방 경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2.5% 오를 때 서울 집값은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앞으로 집을 구입할 때는 판단을 잘해야겠죠. 단순히 어디는 좋다더라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7%로 오르지만 이는 크지 않은 상승폭입니다. 이렇게 적은 상승폭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앞으로의 경제 변동은 금리가 주로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는 내려가겠죠. 최저임금의 영향이 미미한 만큼 금리에 더 주목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이 물가와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를 살펴봤죠. 최저임금 상승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으나 금리와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이를 잘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상승이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